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으로 고물상 일을 하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시댁 식구들은 잘난 구석 하나 없으면서 늘 저를 무시했어요. 제가 무시당한 날 중에서 제일 심했던 날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명절날 오랜만에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이리 묻는 거 있죠. 네가 이렇게 키가 컸었냐? 며느리 네 키가 몇이라고 했지? 갑자기 키를 묻는데 170이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머님이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에휴, 키 큰 여자는 옛날부터 불륜하는 년이 많았다는데 쟤도 그런 끼가 보이냐? 네 마누라 잘 지켜봐라. 지금은 멀쩡해 보여도 나중엔 모른다. 그런데 남편이 이 소리를 듣고 그냥 웃어버렸어요. 그런 남편을 보니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화를 내면서 강하게 소리쳤어요. 아유, 어머님, 지금 저보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도 가족인데 가족한테 그런 취급하시면 안 되죠. 이때 시어머니가 먼저 뭐라 한 게 아니라 남편이 먼저 저한테 고함을 질러댔어요.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이런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농담으로 한 말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냐? 왜 이렇게 버릇없게 굴어? 여기가 처가인 줄 알아? 당신 엄마 집 아니고 우리 엄마 집이니까 못 배운 애처럼 굴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남편이 이런 막말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자리에서 남편이랑 싸우니까 시어머니께서도 저한테 역정을 내셨어요. 시부모 앞에서 이러는 게 맞냐?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디?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이러는 거 아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입 꾹 다물어라.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지금이 80년대냐고 소리를 쳤는데 제가 고분고분하게 안구니까 시어머니가 지금 당장 친정에 전화를 해 엄마를 부르겠다는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싸움에 엄마를 끼우고 싶진 않더라고요. 착한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네네 제가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이럴 게 뻔히 보여서 입을 다물었어요. 대신 남편한테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죠. 가자마자 한판 하려고 벼르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한참 동안 싸한 분위기로 있다가 제가 명절이니 잘 지내보려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이 아들만 가지면 딱 좋을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제 친구가 노선인데도 임신에 성공했다는데 저도 도전해 볼까요? 친구가 임신에 도전했다고 하니 친구네 시어머니가 약도 챙겨주시더라고요. 임신에 좋다는 음식도 해줬다는 말을 듣고 부러워서 해본 소리였어요.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우리 며느리 고생하는데 뭘 가져. 그냥 있어줘도 좋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첫째부터 이미 노산이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미 자궁이 늙어 빠졌단 말이다. 자궁이 늙어 빠지면 애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 머리가 비정상이 돼서 나오더라. 제가 충격받아서 소리를 빽질렀죠. 뭐라고요? 어머님,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남도 그렇게 말하는데 어찌 매번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이 시어머니가 막말을 했는데도 지 엄마 편을 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집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엄마가 고개 숙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거면 제가 나와버리면 되죠. 남편놈이 우리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제 옷자락을 강하게 잡아당기길래 그 자리에서 남편을 팍 뿌리치고 말았어요. 어머님이 어머 어머 저것 좀 봐라 라고 말하는 걸 듣고 시댁을 뛰쳐나왔어요. 친정집에 가니까 엄마가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엄마 속상할까 봐 시어머니와 남편이 막말을 하고 있다고 말도 못했어요. 그냥 부부싸움 좀 했다고 말하고 명절을 친정집에서 보냈었죠. 명절이 끝나자마자 남편과 한판 하려고 집으로 돌아가서 밤새 싸웠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저랑 남편 그리고 시댁 식구들 사이가 더 나빠졌어요. 제가 시댁과 연을 끊으려고 하니까 남편이 저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뭐? 시댁이랑 연을 끊어? 드디어 미쳤구나. 우리 엄마가 잘해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지? 정신교육 좀 시켜야겠네 이거. 이래놓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매일같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대는 통에 저희 집이 거의 시댁 같아졌어요. 시어머니가 제 집에서 한 짓은 아주 가관이었어요. 어머님이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저한테 같이 돈이나 벌자며 면접을 보러 가재요. 아는 사람 공장이 있는데 지금 일손이 좀 부족하대. 잠깐만 아르바이트 해달라고 하는데 같이 가서 일하자. 지금 집에서 음식만 하고 청소 빨래만 할 게 아니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집에만 있니?
안 그래도 저도 일을 시작하려고 해서 시어머니 한번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다음날 시어머니를 따라가는데 공장이 아니라 이상한 회사 같은 건물로 들어가는 거 있죠. 역시나 안에 공장은 없고 사람들만 잔뜩 있었어요.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팀장이라면서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우리 혜연이 며느님 되시는구나.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가정주부라고 들었는데 그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제가 식당 일도 하고 공장 일도 해봤다고 하니까 무슨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더군요. 정신없이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일은 안 하고 희한하고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만 나누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러 왔으면 일당이나 근무 시간 같은 걸 설명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친목 모임이라도 되는 것처럼 서로 반가워하며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정신을 쏙 빼놓고 있는데 처음에 팀장이라고 아는 척 하던 사람이 종이 같은 걸 주고 여기가 어떤 회사인지 말해줬어요. 우리가 다중 네트워크 판매 형식으로 물품을 납품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다단계로 오해할 수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성행하고 있는 유통구조 자체가 후진국 유통구조예요. 저희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선진국 유통구조로 거래하고 있어요. 이쯤에서 여기가 다단계 회사라는 걸 감잡고 말았죠. 어머님은 이런 저를 보고 아주 뿌듯하게 웃고 있었고요. 그 표정이 딱 이런 표정이었어요. 세상에 어떤 시애미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냐. 다정하거나 성격 좋은 시어머니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피해는 안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인생에서 도움이 안 되는 시어머니였어요. 그건 그렇고 어머님이 다단계 회사에 언제부터 빠졌던 걸까요? 순간 머리가 멍해져서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는데 팀장이 제 핸드폰과 가방을 가져가 버렸어요. 처음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하자며 스크린과 화이트보드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웬 사무실에 창문은 없고 문은 철문으로 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덩치 큰 남자들 여럿이 문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나가겠다고 할 수가 없었죠. 곧바로 팀장이 와서 신입분들을 소개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재요. 그리고 신입이라면 알아야 하는 간단한 상식을 짚어주고 간대요. 시어머니는 이런 상황이 이상하고 무섭게 느껴지지도 않는지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박수를 계속 치고 있었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붙들고 여기 다단계니까 나가야 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략 6시간을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품 설명회에 다중 네트워크 마케팅 수업까지 하는 것도 모자라 누구까지 온 줄 아시나요? 골든 마스터라는 사람이 와서 강연해 준다길래 그게 뭔가 싶었거든요. 다단계 성공한 사람이 와서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나 싶었는데 어머님이 강연을 듣고 자기도 골든 마스터가 되겠다며 한겨울에 선풍기를 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몰래 다가가 작게 속삭였어요. 어머님, 아유, 여기 다단계 같아요. 다들 사기꾼 같은데 이런 거 사시면 안 돼요. 저랑 같이 몰래 빠져나가요. 제 핸드폰이랑 가방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웃긴 게 어머님이 핸드폰이랑 가방을 갖고 있었대요. 시어머니가 진짜로 제 소지품을 들고 있는 걸 보고 안심했어요. 어머님 손에 든 걸 얼른 빼앗아 들고는 저는 집에 가겠다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이게 신입교육 똑바로 받고 물건 팔 생각을 해야지. 어딜 가려고? 우리 아들만 죽어라 돈 벌고 너는 돈 벌 생각도 안 해? 너 초대해서 내 포인트 올려야 하니까 어디 갈 생각하지 마라. 어머님이 다이아몬드 회원이 되어야 한다며 뻘소리를 해대길래 그냥 나와버렸어요. 다행히 가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저를 찾아 집으로 오신 시어머니께서 노발대발하셨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너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도망을 가냐? 내가 좋은 일자리 찾아줬더니 아이고 이 멍청한 것이 이런 기회를 쳐버리고 됐다. 내가 등급 좀 올리려고 말도 안 통하는 년 괜히 초대했다. 어머님이 뭐라 하든 간에 들은 척도 안 했죠. 여기서 그 사람들 사기꾼이라고 해봤자 욕만 하실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다단계 업체에 가입하라던가 물건을 구매하라는 말은 그나마 참을만 했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지난 명절에 대들던 게 생각이 난다고 열이 받는다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얘, 늦게 가지려는 너한테 정신 차리라고 한 말이 그렇게 고가웠냐? 지금 애 가지면 바로 유산되고 아픈 애 출산할 거라는 말이 틀렸냐? 제가 무시하고 TV를 보면서 깔깔 웃으니까 시어머니가 엄청 열받아 하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TV에 뭐가 나오는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고분고분한 며느리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TV 보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죠. 당연히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씩씩대면서 남편한테 이런 말을 해댔어요. 나 며느리 참교육하게 여기 있어야겠다. 도저히 이런 년하고 너랑 단둘이 있게 못 두겠어. 내가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너랑 단둘이 있으면 얼마나 더 잡으려고 하겠니? 남편은 그런 시모한테 맞장구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러세요? 아예 안 그래도 애 정신 나간 것 같아. 갈수록 지가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서려는데 남편이 하늘인 줄도 모르고 힘들어 죽겠어. 저는 그런 시어머니와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그런 제게 어디 가냐고 묻길래 친정 갈 건데 라고 대답해버렸죠. 그런데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교육을 받아야지 어딜 가냐고 절 붙잡았어요. 아무리 뿌리쳐도 안 놔주길래 남편을 밀어내며 소리쳤는데요. 당신은 시어머니가 저런 막말을 하면 내 편 들고 말려야지. 같은 편을 들어? 그게 남편이야? 이럴 거면 시어머니랑 같이 살지 나랑 왜 결혼했어? 이 정도면 엄마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안 새겠냐? 밖에서도 그럴까 봐 엄마가 잔소리하는 거다. 이런 말로 잡으려고 할 텐데 저희 시댁 식구들은 안 그랬어요. 남편이 이때 어떤 말로 맞받아쳤는지 좀 보세요. 툭 하면 밀치고 툭 하면 소리치는 여편 내가 뭐가 좋다고 편을 들어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엄마한테 똑바로 배울 생각이나 해. 저는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참교육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하면서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남편 때문에 친정에 자주 갔던 터라 엄마는 이유도 묻지 않고 받아줬죠.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인터폰을 보니 남편이 시어머니 데리고 친정으로 온 거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요. 비밀번호는 또 어떻게 알았는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제가 나가라고 소리쳐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를 보자마자 이런 소리를 해댔어요. 아이 저것이 시부모랑 가족 계획을 논의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결정해서 혼내고 있었는데 도망을 갔더라고요. 아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길래 시모가 말하는데 가버려? 이외에도 엄마 앞에서 쓸모없는 딸 둘만 낳아서 어디다 쓰냐, 우리 재산은 누가 지내주냐는 소리까지 해댔어요. 그것도 모자라 남편이 이런 말까지 하는 거 있죠. 첫째 딸은 내 애 아닐지도 몰라. 딸내미 얼굴 딱 봐봐. 나 닮았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 결혼식 날 봤던 애 중학교 동창이란 놈이랑 진짜 닮았더라.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이 동그랗게 뜨고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 미친놈이 지금 무슨 말을 찌꺼리고 있는 거니? 내가 당신 중학교 동창이랑 몰래 만나서 뭐 애라도 낳았다는 거야? 그 중학교 동창이란 사람 얼굴도 모르고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당신도 아버님이랑 안 닮았어. 어머님이랑 친한 그 남자 동창분이랑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잘 생각해봐. 그 아저씨랑 당신이랑 눈매랑 학원이 똑 닮았잖아. 아니, 어머님, 혹시 저희 남편 친부 그 아저씨 아니에요? 시어머니랑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표정이 굳던 엄마도 옳다구나, 맞는 것 같다고 맞장구를 쳤죠. 시댁 식구들은 뇌 구조가 다 똑같은지 지가 한 말은 생각도 안 하나 봐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격분하더니만 제 머리채랑 멱살을 잡으려고 들었어요. 당연히 저도 남편은 머리채를 휘어잡고 시어머니 목덜미를 핥히며 발버둥을 쳤지요. 엄마가 그런 남편과 시어머니를 겨우 말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요. 저는 제분에 못 이겨 엄마 등살에 떠밀려 집 밖으로 나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소리쳤어요. 이혼해. 이렇게 살 거면 이혼하자고. 뭐하러 같이 사는데? 저는 집에 남겨진 채 가라앉지 않는 화를 혼잣말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혼할까? 우리 두 딸 혼자서 키워버릴까? 요즘은 이혼이 흠도 아니라잖아. 그날 혼자서 별소리를 다 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분 뒤에 엄마가 들어와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가 잘 타일러서 사부인이랑 사위 보내긴 했는데 네가 정 힘들면 이혼해라. 뭐하러 저런 놈이랑 같이 살아. 근데 엄마처럼은 안 살았으면 좋겠다. 엄마도 욱해서 이혼했는데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더라. 아무래도 엄마 시대에 이혼해서 여자 혼자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으니까요.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셨었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이혼은 신중히 하라고 사정하니까 이번만 참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저는 엄마가 잠든 밤에 몰래 빠져나왔죠.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불을 전부 다 켠 다음에 시어머니와 남편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이랑 윤지 아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죽을 때까지 나 괴롭힐 생각이야?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냐고.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이 새벽에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고함을 지르며 손에 잡히는 물건을 전부 다 집어 던졌어요. 이런 식이면 같이 못 사니까 사과해. 사과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라고. 안 그러면 애들이고 뭐고 무조건 이혼할 거야. 남편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혼할 거냐고 따지길래 시어머니랑 남편이 예전에 했던 말들을 이야기해 줬어요. 태국 푸켓으로 신혼여행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태국 홍수 터진 거 기억 안 나? 그게 뉴스로 보도되니까 어머님이 멍청하게 내가 신혼여행지 잡아서 그런 거라고 욕했잖아. 신혼여행 저런 대로 정해서 남편 잡아먹는다고 뭐라 하신 거 나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이 말을 듣고 남편 놈이 고작 그것 때문에 그러냐고 따졌어요. 그래서 제가 마저 더 이야기해줬죠. 아이 이것뿐인 줄 알아? 당신이 우리 딸 2살일 때 나 닮아서 발육이 늦네, 침을 자꾸 흘리네 이런 소리 하면서 좀 모자란 것 같다고 말한 거 기억 안 나? 그런데 남편이 일이 대꾸하더라고요. 나랑 우리 엄마가 언제 그랬어?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당신 뭐 술 마셨어? 아니면 이상한 꿈이라도 꾸고 우리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냐고. 결국 제가 폭발해서 지금 당장 이혼 소송 시작하고 별거하자고 해버렸어요. 친정집에 가서 살겠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악을 쓰면서 뭐라고 했죠. 제가 미친 것이라는 소리를 그냥 듣고 있을 것 같나요? 바로 시어머니보다 더 큰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어요. 욕이라도 할 것도 없이 악에 바친 사이렌 소리에 가까웠는데요. 어머님이 제가 드디어 미친 것 같다고 당황하시길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런 시어머니랑 저런 남편 밑에 있는데 안 미치겠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이대로 남편이랑 어머님이랑 다 볼 일 없을 거니까 연 끊자고요. 남편은 제가 나가니까 나중에 이혼당해서 질질 짜지나 마라며 헛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어쩌다 저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지 제 자신도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분에 차 눈물을 훌쩍이며 친정에 가니까 엄마가 깨어 있었어요. 얼른 눈물을 훔치며 아무렇지 않은 척 엄마한테 왜 이렇게 일찍 깼냐고 물었어요. 이 시간에 어딜 다녀온 거야? 안 그래도 보일러가 고장나서 널 깨울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다. 30년 된 빌라라 그런지 보일러가 자꾸 고장이 나네. 보일러를 고치려면 돈이 필요한데 엄마랑 저 둘 다 돈이 없었어요. 제가 돈이 없는 이유는 역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있었는데요. 식당 일을 하며 돈을 조금씩 모아뒀는데 남편이 저보고 이런 부탁을 하는 거 있죠. 윤지 엄마 혹시 돈 좀 있어? 우리 엄마 수술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부족하네. 조금만 보태주면 돼. 그 말을 듣고 모아놓은 돈을 전부 다 드렸는데 남편 놈이 저한테 상의도 안 하고 시어머니를 데려왔어요. 아무렇지 않게 설거지해달라는 식으로 시어머니 간병일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사람을 쓰자고 했지만 남편이 부탁한다며 무작정 일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소리쳤죠. 아니 내 돈으로 수술비 내더니만 간병까지 맡겨? 당신 양심이 있는 거야? 나한테 간병 맡기려면 돈이라도 많이 벌어오던가. 쥐꼬리만큼 벌어오면서 출근도 못하게 해. 아니 어머님 기저귀 채우고 출근할 거니까 당신 알아서 해. 제가 진짜로 시어머니한테 기저귀를 채워버렸어요.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어머님이 처음으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동안 당한 것도 있기에 저는 시어머니가 인형이라도 되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남편도 저한테 통보했으니까 저도 통보해버리고 어머님을 집에 두고 나와버린 거죠. 그때 시어머니가 정말 나갈 거냐? 처량하게 묻는 바람에 너무 신경이 쓰였지만 어쩌겠어요. 남편 부탁을 한 번 들어주면 계속 이럴 것 같아서 미련 없이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불쌍한 척하는 어머님이 망언하고 막말하던 모습과 너무 달라 보여서 불쌍하지도 않았었는데요. 한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하더라고요. 받아보니 시어머니가 울먹거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야, 나는 어쩌라고 진짜 가버리면 어떡하니? 기저귀에 실례를 한 것 같은데 네가 와서 봐주면 안 돼? 몸이 안 움직여져서 그래, 응? 내가 그동안 그런 거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을 들은 순간 친정엄마가 생각나더군요. 엄마가 아파서 병원을 들락거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같이 병원에 가주며 간병해 준 것도 모자라 음식까지 만들어서 준 적이 있었는데요. 아파서 수척해진 얼굴로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는 엄마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미워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결국 식당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불행히도 사장님은 제 사정을 들어주지 않고 그냥 해고시킨다고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렇게 해고를 당하고 시어머니를 돌보러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괜히 그랬던 것 같아요. 망나니 같은 시어머니가 뭐가 불쌍하다고 그랬을까요? 시어머니가 그 당시에만 저한테 막말도 안 하고 제 눈치를 보면서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불리할 때만 불쌍한 척, 착한 척하는 어머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돈이 없고 일자리까지 잃은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도움도 받지도 못하는 신세가 됐으니까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친구한테 빌려볼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한테 돈을 빌리러 간다고 하고 아침이 되자마자 친구한테 연락해서 만나러 나갔는데요. 하지만 친구도 사정이 안 좋아서 돈을 못 빌려준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친정엄마께 전화해서 알린 다음 다른 친구를 만나서 부탁해본다고 말했거든요. 그때 엄마가 남편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이 엄마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있죠. 집사람 친정가 있죠. 별거 하자고 하면서 나갔는데 무슨 별거입니까? 조금 싸운 거 가지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장모님이 얼른 들어오라고 설득 좀 해주세요. 집사람 지금 집에 없어요. 연락도 안 받던데 어디 간 거예요? 엄마가 보일러가 터져서 돈 빌리러 나갔다고 하니까 남편이 해결해 주겠다고 했대요. 저는 믿지 않고 의심부터 들었지만 엄마는 또 사위 말을 믿는 눈치였어요. 사위가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그냥 와라. 이번엔 진짜로 돈 가지고 올 것 같더라. 네 남편이 돈 들고 오면 그냥 용서해주고 들어가. 네가 이혼한다고 하니까 겁먹은 것 같더라. 아이 시어머니 똥기저귀까지 갈아주고 세상에 너 같은 와이프가 어디 있냐. 이 기회에 확실히 기강 잡은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저희 남편이 반성한 것 같다면서 잘 지내보라고 하더군요. 하긴 제가 생각해봐도 저만한 아내 없고 며느리도 없는 것 같았어요. 엄마의 말에 남편이 그날 입었던 은혜를 갚으려나? 조금 기대했었죠.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기다리니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문을 열어주니 남편이 돈을 주기는커녕 거적대기를 던져주며 이런 말을 해댔어요. 고물상이라면서 의류 수거하고 있는데 멀쩡한 옷이 너무 많더라. 장모님이 보일러 고장났다고 하길래 생각나서 가져왔어. 이게 무슨 미친 개소리일까요? 남편 얼굴과 땅에 떨어진 거적대기를 보니 눈이 횟가닥 돌아가고 말았어요. 제가 버럭 화를 내면서 속사포로 소리쳤거든요. 돈 보태달라고 했더니 겨우 이런 쓰레기를 가져와? 내가 어머님 똥기저귀 갈아주다가 식당도 잘린 건 생각도 안 하지? 그런데 남편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우리 엄마한테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막말을 해댔어요. 겨울철 한철인데 나보고 돈 낭비하라고? 보일러 고칠 돈 없으면 너네 엄마한테 이거나 갖다 드려. 돈이 어디서 땅 파면 나오는 줄 알아? 이러고 말하길래 남편 얼굴에 거적대기를 던지면서 말했죠. 시애미밖에 모르는 새끼가 정말. 와이프는 네 집안 사람도 아니다 이거지? 그냥 너 가져다가 쳐입어. 제가 길길이 날때니까 남편이 거적대기를 신발장에 버려두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이날 이후로 남편과 정말로 이혼을 생각하며 변호사를 만나러 다녔어요. 남편 재산을 최대한 뜯어먹으려고 법적 자문을 구하거나 관련 책까지 구매해가며 읽고 있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희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이 친정집까지 찾아와서 하는 말에 눈이 번쩍 뜨였거든요. 그동안 친정에다 가져다 준 거 내놔. 우리 엄마가 다단계 회사한테 사기당해서 빈털털이 됐으니까 지금 당장 돈 좀 송금해줘. 다이아몬드 회원인가 뭔가 그거 된다고 큰돈 벌겠다고 나서다가 큰일 났다고 하더라. 남편 말을 쭉 들어보니 다단계 회사 그쪽에서 어머님한테 신입사원들을 모으라고 했나 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신입을 못 데려오니까 사비라도 쓰라고 지갑을 열게 했나 보더군요. 멍청한 시어머니가 그 말에 넘어가 전 재산을 쏟아붓고 빚까지 냈는데 다단계 회사가 감쪽같이 사라졌대요. 어머님은 또 그게 뉴스로 보도되고 나서야 사기인 줄 알았고요. 남편은 이런 시어머니 도와주려고 저희한테 또 겁박을 해댔어요.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한테 돈을 맡겨놨나요? 저랑 그렇게 싸워놓고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할 말이 없다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는데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할 말이 없어? 또 돈 없냐? 너네 집안은 항상 어렵다고 하더라. 아휴, 됐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그냥 우리 집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남편 놈이 10년 넘게 살고 있던 신혼집을 판다고 하길래 얼른 입을 열었지요.
그걸 왜 네 마음대로 팔어? 그게 네 거야? 우리 거지? 너 부부 재산 제도라고 알아? 하긴 너는 멍청해서 모를 거다. 결혼 후에 얻는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야. 네 명의로 되어 있어도 내 동의 없이는 못 판다고. 남편이 내 명의로 된 내 집인데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맞받아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한번 팔아보라고 했어요. 파는 순간 제가 바로 고소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 놈이 움찔하더니 망설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빈털터리였던 탓에 저한테 고소당하는 걸 무서워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집 파는 거 허락해주는 대신에 내 명의로 바꿔. 만약 내 명의로 안 바꾸고 그냥 팔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남편 놈이 돈이 급했긴 했는지 제 말을 듣고 집 명의를 바꿔줬어요. 하지만 저는 제 명의로 바꾼 집을 팔지 않았죠. 지금 당장 팔자고 노래를 부르는 남편에게 내일 할게. 나중에 잠시만 기다려봐. 이런 말로 시기를 밀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같이 집에 들어와서는 창고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제가 뭐 하냐고 물었더니 두고 온 물건이 있다고 하더군요. 얼른 찾아가라고 하니까 저 몰래 뭐라 중얼거렸어요. 정확히 뭐라 하는지는 듣지 못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남편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아, 이것도 재산 분할로 나눠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왜 이걸 이제 말한 거야? 빨리 말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아, 걸리면 큰일 나겠는데?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가져가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는데요. 낌새가 너무 이상해 화장실도 안 가고 지켜보고 있었죠. 그러더니 시어머니랑 남편 둘 다 어정쩡하게 시간을 때우다가 시댁으로 가버렸어요. 며칠 후엔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이 집 우리 엄마한테 주면 안 되나? 어차피 팔기로 하고 네 명의로 바꾼 거잖아.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집을 팔라고 하다니 아무래도 이 집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숨겨놓고 까먹었다가 이제야 기억난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바로 거래를 시도해봤죠.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 가서 진심으로 석고내자 하고 그동안 벌인 만행들 사과해. 그럼 어머님께 명의 넘길게. 진짜로 할 줄 몰랐는데 시어머니랑 남편이 친정에 가자고 하더군요. 설마 우리 엄마한테 사과를 하겠어? 싶었죠. 그런데 진짜로 시어머니랑 남편이 친정집 초인종을 꾹 누르더니 인터폰에서 소리가 나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그 와중에 남편 놈은 수치스러워하지도 않고 우렁차게 사과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그동안 신뢰를 많이 범해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저희 엄마가 당황스러워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저는 그때 친정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급한 일이 생긴 척 집으로 돌아갔어요. 바로 가서 비밀번호부터 바꾸고 철저하게 문단속해버렸죠. 어떻게 하면 남편의 비밀을 알아내고 약점을 가지고 놀 수 있을까 하다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쥐잡듯이 서랍을 뒤지고 액자 뒷까지 살펴보니까 녹음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숨겨놓은 녹음기였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막말에 못 이겨 이혼하려고 여기저기 녹음기를 숨겨놨거든요. 녹음기를 다 수거해 놓은 줄 알았는데 미처 못 치운 게 있었던 거예요. 그 녹음기를 틀어보니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명의를 빌려줬다고? 100만 원 준다고 그걸 빌려주면 어떡해? 아이, 너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세금 낼 돈은 있어? 어머님의 격양된 목소리 뒤로 남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내가 고작 100만 원 때문에 명의 빌려준 것 같아? 그거 말고도 두둑이 받아놓은 돈이 산더미야. 아, 그리고 내가 돈 더 안 주면 국세청에 다 까발릴 거라고 공갈하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던데. 남편이 돈 준다고 자기 명의를 빌려줬나 봐요. 그 대가로 현금을 많이 받아왔으며 그 현금은 창고에 놔둔 오래된 옷장에 숨겨뒀대요. 얼른 창고로 가서 옷장 이곳저곳을 뒤지다 옷장 밑부분이 헐거워서 들춰봤는데 거기에 현금 다발이 딱 들어있더군요. 금액은 딱 봐도 억대가 넘어 보였어요. 저는 그 길로 바로 남편한테 전화해 이혼 소송 걸겠다고 선포했어요. 창고 안에 있던 옷장 밑에 보니까 현금 다발이 들어있더라. 이혼 소송하면서 이것도 재산분할 요청할게. 남편이 그 돈을 어떻게 알았냐며 절대 못 준다고 난리를 쳤어요. 야, 이 여편네야. 이혼 소송에서 내 재산 절반 3억만 가지고 갔으면 됐지. 아, 왜 또 내 재산을 뺏어가려고 해? 저는 그런 남편 말을 듣고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집에 우연히 둔 녹음기에 이상한 게 녹음이 됐거든. 한번 들어볼래? 남편이 명의를 빌려줬고 그걸로 세금 폭탄을 받게 되자
고소할 거라고 공갈했다는 자기 목소리를 듣고 이를 갈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야무진 제안을 하나 했어요. 당신이 줄 3억은 우리 엄마 줄 건데? 그리고 옷장에서 발견한 이 돈의 반은 내가 가져갈 거야. 당신이 이 돈 가지려고 집 팔아달라고 사정한 거잖아. 당신이 숨겨놓은 이 돈 나눌래? 아니면 공갈죄로 내가 신고해버릴까? 아, 이제 이혼도 할 거고 내 명의로 바꾼 집에서 발견한 돈이니까 이제 내 돈인가? 소송 걸어볼까? 누구 돈인지 보게. 남편이 그걸 왜 네 엄마한테 줄 거냐? 와이프가 남편을 신고하는 게 말이 되냐고 난리를 치길래 네가 뭔 상관이냐고 같이 난리를 쳤어요. 아무튼 재산 분할 소송 걸 테니까 절반 잘 빼두라고 했죠. 진짜로 저는 이혼 소송을 걸어서 남편 놈의 모든 재산을 분할 청구하면서 압류도 걸어버렸어요. 남편이 집에 찾아와서 돈을 훔쳐가지는 않았냐고요? 비밀번호 바꿔서 그러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 집에 들어오려고 아주 쌩 난리를 치길래 경찰도 몇 번 불렀어요. 남편이 경찰에 한 번 체포되더니 더 이상 집으로 찾아오지는 않았죠. 결국 준비한 대로 이혼 소송이 진행됐고 옷장에서 발견한 돈까지 모두 포함해서 재산 분할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이랑 깔끔하게 끝내놓으니 속이 시원했죠. 이제 남편이 아니라 전 남편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이렇게 남이 됐다니 이대로 끝내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웠어요. 복수라고 하기에는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전 남편과 이전 시어머니가 제 집을 찾아온 거 있죠? 제가 문도 안 열어주고 왜 찾아왔냐고 물어보니까 전 남편이 애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금 낸 것도 모자라 당신한테 양육비, 막말에 대한 위자료까지 전부 다 주다 보니까 땡전 한 푼 없어졌어. 제발 돈 좀 빌려줘. 우리 엄마만이라도 살려주면 안 될까? 전 남편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니 안 입고 보던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 연을 끊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주고 집에 있던 전지 한 장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아저씨랑 할머니가 여기에 반성문 쓰면 생각해 볼게. 작은 글씨로 꽉꽉 채웠어야 돼. 정성스럽게 안 쓰면 처음부터 다시 쓰게 할 거야. 반성문을 써야 하는 종이가 사람 몸보다 훨씬 커서 전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전 시어머니가 바로 하겠다며 전지를 손에 쥐더니 펜을 달라고 했어요. 노인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반성문 쓰고 싶어서 안달이 났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도 이전 시어머니 따라 반성문을 쓰기 시작하길래 옆에서 이런 말로 참견을 해댔어요. 글씨가 점점 커지잖아요. 깨알같이 쓰세요. 아저씨, 글씨 예쁘게 써. 뭐라 쓴 건지 하나도 모르겠잖아. 전 남편과 이전 시어머니는 제 감시하에 하루 종일 반성문을 쓰다가 지쳐서 잠들기도 했죠. 거의 이틀을 꼬박 쓴 것 같아요. 반성문을 완성했을 땐 전 남편과 이전 시모 손이 빨갛게 변했더라고요. 이제 남이 된 식구들이 아프다고 징징댔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고 전지를 들고 시댁을 가자고 했어요. 왜 시댁을 가냐고 물었지만 그 말도 씹어버렸죠. 전 남편과 이전 시어머니가 살던 아파트에 가자마자 경비실로 가서 부녀회장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부녀회장이 오자마자 재미있는 회의를 하자고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몇 번 뵌 적 있죠? 저 백이동 1604호 사는 노부부 며느리였는데 남편 놈이랑 시어머니란 사람이 막말해서 이혼 소송했어요. 제가 당연히 승소해서 위자료, 양육비, 재산 분할로 돈을 전부 다 뜯어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돈이 필요하다면서 찾아왔길래 반성문을 쓰게 했어요. 이 반성문이 어떤지 별점을 매겼으면 좋겠는데 이걸로 아파트 회의 열 수 있을까요? 평소에 부녀회장이 전 남편과 이전 시어머니를 너무 싫어했거든요. 맨날 시끄러워서 항의 들어오지 전 남편 놈은 계속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지 갈등이 있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부녀회장도 자기 남편 막말 때문에 이혼한 사람이라서 제 말을 듣고 눈빛이 달라졌어요. 너무 좋다며 박수를 짝 치더니 지금 당장 사람을 모으겠다고 했죠. 그 와중에 전 남편 놈이 궁시렁거리며 제 신경을 건들더라고요. 이걸로 아파트 회의하는 게 말이나 돼? 관리비를 이렇게 써도 돼요? 그 와중에 부녀회장은 회의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저도 이게 진짜 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부녀회장이 경비원이랑 이야기하더니 아파트 전체에 방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부녀회장입니다. 저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아는 백이동 1604호 분들에 관련된 회의를 가질까 합니다. 1604호 남편분이 막말로 인해 이혼당했으며 전 재산을 탕진해 이혼한 와이프한테 도와달라고 빌었다고 하네요.
아내분이 돈을 빌려줄 만큼 남편과 시어머니가 반성했나 확인하실 분은 아파트 노인정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반성문을 써왔다고 하니 다 함께 평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방송을 하자마자 노인정으로 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과 이전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입주민들이 엄청 많았나 봐요. 방송이 되자마자 사람들이 노인정으로 모였더라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 전 남편과 이전 시어머니를 쳐다보고 있자 저는 얼른 반성문을 읽어보라고 했어요. 전 남편과 이전 시어머니가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야유를 보내고 난리를 쳤죠. 부녀 회장은 전 남편한테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아유, 내가 조용히 하라고 말했더니 싸가지 없이 말할 때부터 알아봤어. 아주 싹퉁바가지가 없더니만 사람 됨됨이 자체가 별로니 이혼당하지. 아유, 어떻게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혼하는 우리 남편하고 똑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동안 이기적으로 굴었던 전 남편과 이전 시어머니의 행동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이 반성문을 읽다 말고 저한테 다가와 이만하면 되지 않냐고 물었어요. 이 많은 걸 누가 듣는다고 그래? 이제 그만하자. 내가 충분히 사과했잖아. 한때는 같은 가족이었는데 이럴 거야? 전 남편이 쪽팔린다고 하길래 제대로 단상 위에 서 있으라고 했어요. 저한테 막말하고 막대한 게 후회된다고 했지만 코방귀를 뀌었죠. 게다가 이전 시어머니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울면서 사정하기도 했고요. 예, 이만하면 되지 않아? 나랑 내 아들 충분히 망신시켰잖아. 나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 이사 갈 돈도 없는데. 이전 시어머니가 싹싹 빌면서 그만하자고 하다가 전 남편을 무릎 꿇으라고 잡아 끌었어요. 전 남편도 얼떨결에 무릎 꿇고서는 지 엄마랑 같이 빌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에게 전지에 적어놓은 반성문을 다 읽어야만 돈을 빌려준다고 했는데 자존심 때문에 못할 줄 알았던 이전 시댁 식구들이 아주 잘 해내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파트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며 이전 시댁 식구들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흠집을 내줬어요. 잘했어요, 할머니. 아저씨도 아주 잘했으니까 돈 빌려줄게요. 그런데 언제까지 갚으라는 각서는 받아둘 거니까 그냥 받아서 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제 남인데 공짜로 받을 생각은 아니었죠? 제 말에 전 남편이 공짜로 빌릴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나중에 다 갚을 거라는 각서에 사인까지 했어요. 그리고 공증까지 받았죠. 그 뒤로 저는 친정집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빌려준 돈으로는 부족했나 봐요. 며칠 뒤에 전 남편이 전화를 해서는 또 돈을 빌려달라기에 이번엔 이런 제안을 했어요. 당신은 나 말고 돈 빌릴 사람 없어? 그러니까 평소에 착하게 살고 알뜰하게 살지 그랬어. 말도 막 하듯이 돈도 펑펑 써대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번에는 뭐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는 거야? 우리 집도 보일러가 터져서 수리해야 돼서 20만 원만 좀 빌려줘. 이건 사람이 사는 문제잖아. 그 말을 하는 전 남편에게 돈 받으러 오라고 했어요. 근데요, 제가 진짜로 돈을 주겠어요? 저번에 빌려준 돈도 아직 갚지도 않았는데요. 전 남편은 좋다구나 하며 이전 시어머니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바로 전지를 한 장 또 던져주면서 이불 대신 이거라도 덮으라고 했어요. 저번에 우리 엄마한테 했던 거 생각나지? 거적대기 던져줬잖아. 아저씨가 했던 것처럼 나도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자 이전 시어머니가 남편 등짝을 날리며 빨리 잘못했다고 빌라고 했어요. 그냥 내가 무릎 꿇고 빌면 안 될까? 그럼 돈 빌려줄 수 있어? 우리 집 진짜 냉골이어서 그래. 전 남편은 수치스러운지도 모르고 바닥에 드러누우면서 제발 돈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집에 쌓아둔 신문지까지 던지면서 당장 이거 가지고 꺼지라고 했죠. 전지로도 모자라? 그럼 신문지라도 더 가져가서 덮어. 니들한테는 그게 딱 어울리고 맞지. 무슨 보일러를 틀어? 그리고 내가 저번에 빌려준 돈은 빨리 갚아라. 100만 원도 큰 돈이니까. 매몰차게 그 거지 같은 인간들 내쫓고 나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엄마도 그런 절 보면서 흐뭇하게 웃어주셨어요. 너무 잘했다 우리 딸. 처음에는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까 봐 이혼하지 말라고 너를 다 일렀잖니. 엄마 팔자 딸 닮는다고 엄마 닮아 이혼했다는 소리 듣지 말라고 참고 살라고 했는데 이혼 잘했어. 너한테 막대하던 놈들이 저러니까 속 시원하긴 하네. 나도 후회 안 해 엄마. 그리고 그런 손가락질 안 받게 내가 또 열심히 살면 돼. 저도 솔직히 이혼을 말렸었던 엄마가 조금 믿긴 했었는데요. 이제는 엄마 마음도 다 이해해요.
그리고 더 대박인 게 이렇게 망신당했으면서 돈도 아끼고 조심히 살 법도 한데 이전 시어머니가 또 사고를 쳤다고 하네요. 눈 깜짝할 사이에 큰 빚이 생겨서 전 남편한테 그나마 남아있던 재산까지 몽땅 사라졌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쌤통이다. 평생 사고치는 네 엄마나 잘 끼고 살아라. 쾌재를 불러줬어요. 실제로 전 남편한테도 이 소리를 해줬더니 찍소리도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글로 쭉 써보니 제 인생 정말 파란만장했네요. 남들한테 이렇게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면 다들 저를 불쌍하게 보고 믿을 수가 없다고 해요. 여러분도 각자마다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일들 전부 다 참지 마시고 저처럼 벗어나길 바랄게요. 그래야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 말고 차라리 평범해서 재미없는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제 미련스러웠던 결혼 생활과 이혼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